네,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가운데 4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으로 정직 2개월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윤 총장의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을 책임지는 시사야의 진행자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징계위원회 오후 8시쯤이면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2시가 지났고 2시를 넘기더니 새벽 3시가 넘겨서야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4시쯤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 기대하셨죠. 이 결과 내 방송 시간에 나올 거다라고.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정 무렵쯤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를 맡았던 정한준 교수가 기자들한테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자정에? 네, 자정쯤이면 의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징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쯤에 이렇게 계속 마라톤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죠. 네, 저도 이제 새벽에 잠깐 깨면서 뉴스를 봤어요. 나왔나 하다가 안 나왔네 하고 2시쯤 잤다가 4시쯤 깨가지고 딱 봤더니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직 2개월이었어요. 하여튼 이제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은 이제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징계 결과를 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내부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이미 징계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리고 형식상으로 회의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검사징계법 18조를 보면 징계 의결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징계 결정을 할 때 서로 징계위원들 간의 의견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출석형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단 징계위원들이 여러 가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해임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직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다수결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서로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징계고 어떤 사람은 해임이면은 징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중에서도 더 낮은 징계로 차츰차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자한테 제일 유리한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다수결 투표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바로 정직 2개월이라는 얘기인데요. 정한준 교수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징계위원회 의결이 일치가 안 돼서 토론을 계속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정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누군가는 해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누군가는 그건 너무 과하니 정직 6개월 정도로 하자라고 했고 그 누군가는 그건 너무 세지 않냐? 정직 2개월 정도만 해라고 했을 때 정직 2개월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 과반이 넘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직 2개월로 된다. 징계위원 4명 중 3명이 과반이었거든요. 3명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윤 총장한테 유리한 방안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으로 서로 간에 투표를 했다. 의결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직 3개월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언론에서. 정직 3개월도 너무한다. 그것도 한 2개월쯤으로 낮추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부 과반 이상의 징계위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징계 사유로 제시됐던 게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4개는 징계로 인정이 된다고 그러고 2개는 그냥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덮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징계 혐의를 인정한 게 4가지예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네. 이게 이제 4가지고요. 6개가지 혐의 중에 4개는 징계위에서 이 징계에 대한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수로 딱 나누기가 어려운 게 채널A 사건을 지금 감찰과 수사방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뜯어서 말씀드려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채널A 사건이 당초 알려지기로는 하나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감찰을 방해했다. 윤 총장이 서면 조사를 하지 왜 뭐 만나가지고 검사들 보내가지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불쾌하다는 반응 보였었잖아요. 그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 결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정도는 가벼우니까 이걸 모두 징계해라는 그 정도? 이게 이제 검사징계법에 나와 있는 저 법 조문 문항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럴 때 불문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채널A 사건 정보 유출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이건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 총장 오늘 출근했다면서요? 네. 정직인데? 아니요. 그게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일부 언론은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일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모레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상 견책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총장이나 고검의 검사장 등이 하도록 돼 있고요.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징계 제가가 올라갈 거고 제가가 되면 대통령이 제가가 되면 그때부터 되는군요. 그걸로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서를 작성해서 송달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징계 처분이 관보에 게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결재를 해서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집행하면 그냥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기사를 그냥 쓰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출근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보에 게재가 돼야 실제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그 재가 결정에 대한 것을 관보에다 이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리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징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좀 그렇죠.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좀 드라마틱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기자들이 그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저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 윤 총장 측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이잖아요. 이완규 변호사가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임기재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했고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건 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법적 대응으로 가면 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라든가 뭐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거 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니까. 네, 지난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잖아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직 2개월의 선택을 한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왔다. 그러면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징계가 풀리면은 바로 그냥 임기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법원은 징계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징계 조치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냈을 경우엔. 그렇죠. 해임이나 정직 6개월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징계 사유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은 이달 중에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이면 그냥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가 조금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라는 것이 당초 뭐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 준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공정성 논란이나 절차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징계할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징계인 거 아니에요? 공무원에 대한 징계고.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법원이 징계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일반적으로
나도 징계받았는데 나도 그럼 집행정지 신청할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준해서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KBS 과거에 정현주 전 사장의 경우에도 해임 조치 받고 난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해임이 부당했다 이렇게 그랬죠.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의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은 윤 총장한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기관 징계입니다.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남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맞물리는 시기가 공수처 출범 시기와 또 이게 징계가 풀리는 시기가 맞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가능성.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막 보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일부 언론이 뭐 그러는 모양인데 네.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윤 총장. 네. 아니 검찰총장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왜 수사 대상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 정치 공세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벌이는 과정에서 공수처법 내용이 왜곡돼서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면 아는데요. 네. 공수처 수사와 기소 대상에 검찰총장이 포함되는 건 맞지만 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항목을 제가 다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예.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거나 범죄 은폐를 위한 공문서를 파기하거나 훼손하거나 예.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뭐 이런 걸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수사할 수 있는 사유는 범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 직권남용 문제라든가 검찰총장이 뭐 감찰을 뭐 방해했다거나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윤 총장을 바로 이런 범죄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수사 대상에도 안 들어가는 걸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모든 뭐 고위공직자한테 다 기소권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뿐입니다. 네. 나머지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돼 있어요. 현행 공수처법에 의거하면. 예.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해요. 수사해서 관련자로 검찰에 넘겨요. 네. 넘기면 검찰이 이거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을 수사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밝히면은 이게 관계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공수처다 이렇게 또 그건 또 아니란 또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까 수사처 검사가 25명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검찰 지청 규모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